야, 장모님은 평생 식당 불판이나 닦아서 금팔찌 차봤자 티도 안 나지만 우리 엄마는 교양 있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는 고급지다고. 장모님이랑은 애초에 격이 다르잖아, 격이. 친정엄마 칠순엔 돈 아깝다며 동네 돼지갈비로 때우자던 남편이 자기 엄마 칠순엔 빚까지 내서 순금 5돈 팔찌를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저딴 쓰레기 같은 망언을 내뱉더군요.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친다는 윤리교사 남편의 추악한 밑바닥이었죠. 저는 참교육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한 건 매달 들어가던 시댁의 돈줄을 모조리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참교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여보, 나 이번 달 용돈 벌써 다 떨어져 가는데. 당신 용돈 준 지 열흘밖에 안 지났어. 아니, 학교에서 후배 교사들 밥도 좀 사주고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잖아. 한 달에 60만 원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니야. 아꼈어. 우리 아파트 대출금 갚고 연년생 애들 둘 학원비 내려면 지금도 빠듯하니까. 아유, 알았어. 알았다고. 사람이 돈 얘기를 참 야박하게 하네. 남편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안방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전주 평화동에 사는 40살 초등학교 교사 송정미입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 윤리교사죠. 밖에서는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경제관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전형적인 샌님이에요. 저희 부부 둘 다 교사라 굶어 죽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돈을 만지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다달이 60만 원씩 용돈을 주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 등교까지 마친 뒤 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많이 바빠? 어휴, 말도 마라. 한옥마을 근처에 단풍 구경 온 사람들 때문에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다야. 수화기 너머로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한옥마을 근처에서 아주 작은 백반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이따가 용돈 좀 보낼 테니까 이번 주말에는 파스 좀 사붙이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쉬어. 아이고, 됐다. 너희들 애들 둘이나 키우면서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매달 허리가 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놈의 용돈이야. 그 돈 있으면 내 똥강아지들 치킨이나 한 마리 더 사 먹여라. 바쁘니까 끊는다. 친정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죠. 엄마는 제가 연년생 남매를 낳았을 때 전주에 사신다는 이유로 식당 문을 닫아가며 제 육아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일만 하셨으면서도 자식 돈은 1,000원 한 장 받는 것도 벌벌 떠는 분이세요. 마음 한구석이 짠해져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이번에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오냐, 정미야. 문화센터 가시는 길이세요? 그럼 오늘 문화센터 가고 교실 끝나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도 좀 하고 우아하게 브런치도 먹기로 했어. 참예. 오늘이 내 통장으로 생활비 들어오는 날 맞지? 네, 아침에 30만 원 이체해 드렸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확실해서 참 좋네. 안 그래도 저번에 친구들이 내 실크 스카프 보고 다들 부럽다고 난리잖니. 며느리가 꼬박꼬박 용돈 줘서 산 거라고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줬지. 호호호.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동갑이십니다. 평생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보신 전업주부시죠.
일정한 수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겸 용돈을 꼬박꼬박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친정엄마와 번갈아 가며 육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하게 친구분들과 어울려 다니시는 시어머니와 불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친정엄마의 처지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제 몫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빠듯하더라도 아등바등 저축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온한 일상이 남편의 입방정 하나로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봄, 벚꽃이 흩날릴 무렵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다음 달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한옥마을에 있는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빌리려고 해. 친척분들도 다 부르고 예쁜 상차림도 해서 사진도 번듯하게 찍어드리고 싶어. 어휴, 그거 돈 꽤나 깨지겠는데? 당신 우리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잖아.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저의 확고한 결심에 남편은 입맛을 쩍 다셨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친정엄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 식당으로 찾아가 계획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국자를 든 채로 펄쩍 뛰셨죠. 아이고, 이 기집애야. 돈이 다 어디 있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 쓰기도 빠듯한데 무슨 놈의 잔치냐. 엄마, 그래도 칠순이잖아. 남들 다 번듯하게 하는 잔치인데 우리 엄마만 그냥 넘어가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친척들 다 부르고 잔치하자. 응?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 비싼 한정식 먹으면 뭐 금똥이라도 싼다니? 다 부질없는 짓이고 돈 낭비야. 그냥 우리끼리 동네 고깃집 가서 돼지갈비나 구워 먹자. 나 그 돈 아까워서 밥도 안 넘어갈 거니까 당장 취소해.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제가 입을 삐죽거리며 시무룩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손뼉을 짝 치며 나서는 겁니다. 아유, 장모님.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십니다. 어쩜 그렇게 실용적이고 알뜰하세요? 여보, 거봐. 장모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잔치하면 오히려 불효야, 불효. 우리 장모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지. 이번엔 장모님 뜻대로 그냥 소박하게 우리끼리 오붓하게 갈비나 뜯자고. 남편의 그 가벼운 입방정에 꿀밤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눈치 없이 해맑게 웃으며 엄마 편을 드는 남편을 째려보았지만 엄마는 그저 사위가 예쁜지 허허 웃으셨습니다. 결국 친정엄마의 칠순날 저희 가족은 동네의 평범한 돼지갈비 식당에 모였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급 한정식 대신 허름한 철판 위에서 돼지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죠. 엄마, 진짜 이것만 먹어도 괜찮은 거야? 마음이 계속 안 좋네. 그럼 얼마나 맛있고 좋냐? 우리 사위가 구워주는 고기라 그런가 평소보다 훨씬 꿀맛이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아주 타지 않게 기가 막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불판 위에서 고기를 휙휙 뒤집으며 남편은 신이 나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엄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게 드셨지만 불판 위로 오가는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칠순인데 남들처럼 화려하게 챙겨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네. 그래,
우리 엄마가 원하신 거니까. 대신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묵묵히 엄마의 밥그릇 위에 가장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조촐했던 칠순 잔치가 지나가고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자기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칠순인 거 달력에 적어놨지? 당연하지. 어머님 칠순인데 어떻게 까먹어. 이번에는 저번 어버이날에 갔던 오리 백숙집으로 예약할까?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색이 칠순인데 동네 오리 백숙집이 말이 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뷔페 식당을 하나 알아봤거든. 거기 홀 하나 통째로 빌려서 친척들 싹 다 부르고 엄마 친구분들도 초대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 한판 벌이자고. 저는 들고 있던 귤을 내려놓고 황당하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홀을 통째로 빌려? 당신이 언제는 돈 많이 든다고 한정식집도 반대했었잖아. 우리 엄마 칠순 땐 동네에서 돼지갈비 구워 먹은 거 벌써 잊었어? 제 지적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유, 그거야 장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장모님이 실용적이고 소박한 분이시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다르지. 평생 친구들 앞에서 기죽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칠순 잔치 대충 했다가는 나 평생 원망 들을걸. 참나 그래서 식대를 다 감당할 수나 있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리고 잔치만 덜렁하면 안 되지. 엄마가 요즘 문화센터 친구들 사이에서 순금 팔찌가 유행이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셔. 이참에 순금으로 아주 번쩍번쩍하게 5돈짜리 팔찌 하나 딱 맞춰드리자. 그래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 떵떵거리면서 하시지 않겠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금 5돈이면 요즘 금값으로 얼만데 그걸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칠순 때는 밥만 달랑 먹어놓고 어머님 칠순에는 친척들 다 부르고 금팔찌까지 해드리자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아니, 장모님이 원하신 걸 왜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 장모님이 갈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사드린 게 죄인가? 우리 엄마는 화려한 거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맞춰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야? 윤리를 가르친다는 교사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궤변이었습니다. 도리? 당신 눈엔 우리 엄마는 고기 한 점이면 되는 사람이고 어머님만 금팔찌 차야 하는 사람으로 보여? 절대 안 돼. 당신 용돈 모은 걸로 사드리는 거 아니면 우리 생활비에서는 금팔찌 살 돈 단 한 푼도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받고는 안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한바탕 한 뒤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싸늘한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밥만 푹푹 떠먹었죠. 여보, 찌개 좀 더 줄까? 제가 먼저 무뚝뚝하게 묻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배불러. 당신 아직도 어제 일로 화난 거 아니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이 어제 한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지 아직도 몰라? 아유, 진짜 속도 좁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장모님은 식당 일하시니까 팔찌 같은 거 거추장스러워서 못 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나들이도 자주 가시고 모임도 많으니까 하나 해드리자는 거지. 당신은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고생만 하셨으니까 금팔찌 찰 자격도 없다는 소리야? 누가 그렇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왜 또 사람 말을 꼬아서 들어? 아침부터 또다시 목소리가 높아지려던 찰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오냐, 정미야. 아침부터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휴, 일은 무슨 일. 내가 어제 문화센터를 갔더니 내 친구 영희 알지? 그 입방정 떤다는 영희 말이다. 네, 알죠. 글쎄, 걔가 이번 칠순에 지네 며느리한테 순금 목걸이를 받았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내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뻔했지 뭐니. 순간 등줄기를 타고 쎄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나는 목걸이같이 치렁치렁한 건 아주 딱 질색인데 말이야. 차라리 깔끔하게 팔찌면 모를까. 호호. 아무튼 정미야, 너희들 바쁠 텐데 내 칠순 잔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며느리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할 말만 쏙 남기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딴청을 피우며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바람 넣었지? 푹. 물을 마시던 남편이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습니다. 바람이라니. 내가 무슨 바람을 넣어.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친구분 며느리가 순금 목걸이를 해줬다느니 어머님은 목걸이보다 팔찌가 좋다느니 하시잖아. 이게 당신이랑 입을 맞춘 게 아니면 뭔데? 아니, 엄마가 친구들한테 기가 팍 죽어서 오셨다잖아. 당신은 명색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기죽는 꼴을 보고만 싶어? 그깟 팔찌 하나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깟 팔찌? 지금 금값이 얼만데 금팔찌를 그깟 팔찌라고 해? 당신 나한테 달마다 용돈 타서 쓰는 처지야. 우리 생활비 통장에 그럴 여윳돈 없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애들 학원비 낼 돈도 모자라서 내가 주말마다 마트 가서 할인 상품만 골라 담는 거 안 보여? 제 입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터져나오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씨, 진짜. 사람 피 말리게 돈 좀 그만해. 정돈이 없으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사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단어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제정신이다. 내가 명색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우리 엄마 칠순 잔치에 빈손으로 가서 망신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이 끝까지 돈 안 주면 나도 다 알아서 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고 일어나더니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빈 식탁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허탈감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친정엄마 칠순에는 소고기 한 번 못 사드린 게 한이 맺혔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체면을 살려주겠다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겠다는 남편의 뻔뻔함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날의 선언대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남편이 예약한 뷔페 식당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문화센터 친구분들까지 하객들로 시끌벅적했죠. 저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오신 시어머니를 챙기랴
하객들 인사받으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미 고생 많네.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이렇게 번듯하게 잔치도 열어주고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어. 고모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칭찬하셨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정미야. 여기 우리 문화센터 회장님 오셨다. 얼른 와서 인사드려라.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으시고는 친구분들 사이에서 한박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이시구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입방정을 떤다던 그 영이라는 친구분이 호들갑을 떨며 나섰습니다. 어머, 며느님이 참 참하네. 그런데 우리 영숙 씨는 참 좋겠소. 칠순이라고 며느리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한턱 내는 모양인데 선물은 뭐 받았소? 나는 저번에 우리 며느리가 순금 목걸이를 해줘서 목이 다 무겁지 뭐유.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며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우리 엄마 칠순인데 선물이 빠지면 섭섭하죠. 마이크를 든 남편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무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붉은색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하객들을 향해 능글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들내미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죠.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멋지게 사세요. 남편이 보란 듯이 벨벳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순금 팔찌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다 몇 돈이야? 어머, 영숙 씨, 아주 아들 며느리 농사 제대로 지었네. 연회장안은 순식간에 어머님 친구분들의 감탄사와 부러움 섞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아이고 아들, 너희들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이런 비싼 걸 다 준비했니? 예, 정미야, 너도 참 돈도 많다. 내가 이런 걸 다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호호. 남편은 직접 시어머니의 손목에 그 두껍고 묵직한 금팔찌를 채워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늙으신 시어머니의 하얀 손목. 그 위에서 번쩍이는 순금 팔찌를 보는 순간 뜨거운 불판 앞에서 돼지갈비를 뒤집던 제 친정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잔치 비용 아끼겠다고 딸의 마음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던 엄마의 주름진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엔 돈 아깝다며 맞장구 치던 인간이 자기 엄마 체면 세워주겠다고 빚까지 내. 당장이라도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꾹 참았습니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늘따라 저 순금 팔찌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찌를 찬 손목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이며 친구분들 앞에서 한껏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아주 묵직한 게 손목이 다 뻐근하네. 부러우면 너희들도 아들한테 사달라고 해라. 호호.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척을 하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잔치 자리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잔치가 끝났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죠. 운전대를 잡은 제 손끝은 분노로 인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탄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이더군요. 아유, 오늘 잔치 아주 완벽했어. 우리 엄마 친구분들 기죽은 거 당신도 봤지? 엄마 어깨가 아주 남산만해지셨잖아. 당신은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이 힐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또 시비야? 잔치 잘 끝내놓고 집에 가는 길에 초치지 마. 결국 내 말 깡그리 무시하고 그 비싼 걸 해드렸어? 마이너스 통장 뚫은 거 진짜냐고 물었잖아. 그래, 뚫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우리 엄마 칠순 선물 사드렸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 빚은 누가 갚는데? 당신 용돈에서 갚을 거야. 그 용돈도 결국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잖아. 애들 학원비 쪼개고 내 식비 아껴서 모은 돈으로 당신 어머니 금팔찌를 사드린 거라고. 아, 내가 내 용돈 안 쓰고 아껴서 알아서 갚는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 계속 우리 엄마 하는데 며느리 돼서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해드리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냐? 뭐, 눈꼴 시렵냐고? 당신은 그게 단순히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걸로 보여? 우리 엄마 칠순 땐 어떻게 했어? 돈 든다고 대출금 갚기 빠듯하다고 동네 고깃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땡쳤잖아. 그때 당신은 옆에서 우리 엄마가 알뜰하다고 그게 맞다고 아주 신나서 맞장구 쳤지? 근데 어머님 칠순에는 친척들 다 부르고 뷔페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서 순금 팔찌를 안겨줘? 당신이 인간이야? 제 목소리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남편도 질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솔직히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상황이 같냐? 뭐가 다른데? 다르지. 장모님은 매일 식당에서 불판 닦고 설거지 하시느라 손에 고기 냄새 뵐 텐데 금팔찌 차봐야 티도 안 나잖아.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매일 우아하게 문화센터 다니시고 친구들도 다 교양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 엄마는 고급지잖아. 장모님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순간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체가 거칠게 흔들리며 도로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조수석으로 고꾸라질 뻔한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죠. 미쳤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 죽을 일 있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방금 저 인간 입에서 나온 그 천박하고 잔인한 말들. 평생 불기운에 그을려가며 자식들 먹여 살린 우리 엄마를 격이 떨어진다며 무시하는 저 오만한 태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교사 남편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이 벌레보다 못한 징그러운 존재로 보였죠. 내려.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내리라고. 당신같이 천박하고 격 떨어지는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한 공간에 숨쉬기 싫으니까 당장 내 차에서 내려. 그렇게 고급지신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든가. 안 내려? 제가 안전벨트를 풀고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 듯 노려보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 내린다, 내려. 너 이따가 집에 가서 봐. 쾅! 남편이 씩씩거리며 거칠게 차 문을 닫고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이 땅에 닿기가 무섭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부하항 소리와 함께 차가 매몰차게 출발했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길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져 당황한 남편의 모습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쫙 펼쳐놓고 제 옷과 아이들 옷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어디가? 왜 갑자기 짐을 싸? 거실에서 숙제를 하던 첫째가 놀란 눈으로 방에 들어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며칠 가 있을 거야. 동생 챙겨서 얼른 겉옷 입어. 아빠는? 아빠는 같이 안 가?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애써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빠는 안 가. 그리고 앞으로 아빠랑 같이 살 일 없을지도 몰라. 빨리 옷이나 입어.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란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후다닥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짐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린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에 접속했죠. 가장 먼저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되던 자동이체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김영숙 매월 25일 30만 원. 그동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문화센터를 다니며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길 수 있었던 바로 그 알량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해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화면에 뜨는 순간 꽉 막혀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 잘난 아들이 빚내서 사준 금팔찌나 실컷 하차먹고 살라고 해. 내 돈으로 당신들 그놈의 고급진 호사 누리는 꼴 단 하루도 더 못 보니까. 그리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미리 뽑아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크게 다투고 홧김에 출력해놓고 차마 쓰지 못했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 이름과 도장을 쾅 찍은 뒤 식탁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떡하니 올려두었습니다. 도어락이 매몰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저는 아이들의 손을 양쪽에 꽉 잡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는 길, 저는 길바닥에 버리고 온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올려뒀어. 그렇게 잘나고 고급진 너희 어머니랑 평생 금팔찌나 닦으면서 살아.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간다. 앞으로 나한테 핑계 대려고 찌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전송 버튼을 힘차게 눌러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애들은 왜 다 데리고 오고 그 시퍼런 짐가방은 또 뭐야? 너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아이고, 정미야.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엄마는 제 폭탄 선언에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가슴을 탁탁 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애들 아빠가 바람이라도 났어? 바람보다 더한 짓을 했어. 엄마 칠순엔 대출금 갚기 빠듯하다고 동네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던 인간이 지 엄마 칠순이라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순금 5돈짜리 팔찌를 채워주더라. 뭐라고? 빚을 내서 금팔찌를 사들여? 그래. 그러고는 나한테 차 안에서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엄마는 식당에서 불판 닦으니까 격이 떨어지고 자기 엄마는 교양 있게 문화센터 다니니까 고급지대.
급이 달라서 지 엄마는 금팔찌를 차야 한대.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온 남편의 망언에 엄마의 동공이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사위의 무시와 조롱이라는 사실. 엄마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꽉 껴안고 그동안 참았던 억울한 눈물을 짐승처럼 쏟아내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첫 이틀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다녀오셔서 파김치가 된 몸으로도 연신 한숨을 쉬시며 저와 아이들을 묵묵히 품어주셨죠. 정미야, 어서 나와 밥 먹어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밥은 먹어야 내 새끼들을 건사하지.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못난 놈 만나놓고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네? 아니다, 내 새끼야. 그놈이 아주 책으로만 얄팍하게 도덕을 배워서 싹수가 노란 걸 내가 진작 몰라본 내 죄지. 울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 남편은 첫 이틀 동안은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친정엄마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띡 하나 보내왔더군요. 장모님, 정미가 지금 잔뜩 예민해져서 홧김에 저러는 거니까 그냥 며칠 내버려 두세요. 애들도 있는데 신세끼 쳐서 죄송합니다. 주말쯤 돼서 머리 좀 식으면 알아서 집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오만한 문자를 본 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친놈이 지금 누가 누굴 보고 들어온대?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놈팽이 같으니라고. 엄마, 그냥 무시해. 저 인간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허세 부리는 거니까 놔둬. 저는 흔들림 없이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챙기며 이혼 소송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일째 되는 날, 바로 매달 25일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3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할 용돈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예, 정미야.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교무실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너 왜 오늘 생활비 자동이체 안 보냈어? 내가 아침 일찍부터 문화센터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려고 식당에서 멋지게 카드를 긁었는데 글쎄 잔액 부족이라고 뜨잖니. 내가 뒤에 사람들 쫙 서 있는데 망신도 그런 망신을 당한 줄 알아? 당장 돈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아주 차분하고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 집 아들이랑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집 나왔어요.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어머님 브런치 드실 돈을 제 월급에서 대드려야 하죠? 뭐시? 이혼? 너 지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자세한 건 어머님의 그 훌륭하고 고급진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받으신 그 순금 팔찌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빚내서 산 거니까 앞으로 그거 팔아서 브런치 사드시면 되겠네요. 끊습니다. 야, 송정미. 저는 시어머니의 경악하는 비명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수업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무려 80통이나 빨갛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제가 진짜로 생활비 돈줄을 끊고 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댄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의 번호로 그리고 학교 행정실 번호로까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무시하자 결국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야. 내 목소리 들리지? 당신 진짜 왜 이래? 응? 생활비 끊고 식탁에 이혼 서류 남겨놓은 거, 이거 진짜 다 진심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브런치 드실 돈까지 매몰차게 당장 끊어버려. 엄마가 식당에서 돈 없어서 망신당하셨다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 치시잖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여보, 제발. 음성 메시지 속 남편의 목소리는 며칠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해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돈줄이 끊기고 진짜 이혼 딱지를 달게 생긴 살벌한 현실을 마주하자 그제야 똥줄이 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애처로운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아주 통쾌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화로 풀자고? 웃기지 마. 내 놈의 그 얄팍하고 천박한 밑바닥을 다 봤는데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야. 아주 피가 쩍쩍 마를 때까지 뼈저리게 후회나 해봐. 그날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무렵이었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장모님, 저 윤섭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친정엄마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분통을 터뜨리셨죠. 아이고, 저 왼수가 기어이 여길 찾아왔네. 정미야, 절대 열어주지 마라.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엄마, 가만히 있어.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야. 저는 차가운 얼굴로 현관문으로 다가가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땀범벅이 된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다려 입던 윤리교사의 셔츠는 쭈글쭈글하게 구겨져 있었죠. 여보, 당신 진짜 왜 그래? 내 연락은 왜 다 안 받고? 이혼이 무슨 말이야? 정말 당신 나랑 진짜 끝내겠다는 거야? 시끄러워. 이웃들 다 들으니까 소리 낮춰.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분명히 문자 남겼을 텐데. 제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이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벌레를 보듯 질색하며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격떨어지게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날 차 안에서 진짜 돌았었나 봐. 당신이 그렇게 화낼 줄 모르고 내 입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뱉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정미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고 브런치를 즐기시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화장도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 아주 엉망진창인 모습이셨죠. 어머님은 여길 왜 오셨어요? 이혼할 며느리 얼굴 뭐 예쁘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묻자 시어머니가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그 두껍고 번쩍이는 순금 팔찌를 허겁지겁 빼기 시작하셨죠. 정미야,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다 미안하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뺀 순금 팔찌를 제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문화센터 친구년들이 자식한테 금부치 받았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내가 아들한테 사달라고 매일같이 징징댔어. 나도 한 번만 차보고 싶어서 내 아들 형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깟 금부치에 눈이 멀어서 무리를 했어. 어머님, 내 욕심이 우리 아들 이혼하게 생겼네. 이거 당장 팔아서 너희들 빚 갚아라.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제발 우리 아들 이혼만은 막아줘.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자 옆에 서 있던 남편도 그제야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서 계시던 친정 엄마를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헛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주둥이로 똥을 쌌습니다. 장모님. 시끄럽다. 김서방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 한마디도 듣기 싫어. 친정엄마가 치를 떨며 남편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나는 식당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 격이 안 맞다며? 우리같이 쌍스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잘나고 고상한 사돈 어른이랑 섞여 살겠어. 우리는 냄새나고 천박해서 너희 집안이랑은 안 맞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입이 비뚤어졌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저희 애들 다 키워주시고 반찬이며 다 해다 주셨는데 제가 은혜도 모르는 금수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자신의 뺨을 스스로 철썩철썩 때리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 평생 엎드려 살게. 엄마 생활비 안 줘도 좋아. 나 용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평소 잘난 척하며 저를 훈계하던 그 고상한 도덕 선생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비참한 몰골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묵은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싶었지만 아빠를 찾는 어린 두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무엇보다 이대로 남남이 되어버리면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저 인간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제가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지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 용서는 아직 안 했어. 하지만 당신이 하도 바닥을 기면서 찌질하게 구니까 기회는 딱 한 번만 줄게. 대신 내가 정하는 새로운 규칙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 따를 때만이야.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여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정미야, 내가 앞으로 내 눈치만 보고 살게. 응? 저는 시어머니가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준 그 무거운 순금 5돈짜리 팔찌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이 금팔찌는 당장 내일 금은방에 가서 팔 겁니다. 그 돈은 우리 엄마 낡은 김치 냉장고 최고급형으로 바꾸는데 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칠순 선물 결국 못 해드리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돈 쓰실 제일 좋은 냉장고로 당장 사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당신 한 달 용돈 60만 원에서 딱 절반, 30만 원으로 깎을 거야. 뭐? 30만 원? 왜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당장 서류 들고 법원 가든가. 아니야. 불만 없어. 그리고 어머님 매달 드리던 생활비 30만 원도 이제 우리 통장에서는 안 나갑니다. 어머님 용돈은
당신 남은 용돈 30만 원 안에서 알아서 쪼개서 드리든가 말든가 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제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실 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대동하고 금은방에 가서 순금 팔찌를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 길로 가전 매장에 들러 친정 엄마의 식당에 놓을 가장 비싸고 좋은 대용량 김치 냉장고를 시원하게 결제했죠. 며칠 뒤 식당에 새 김치 냉장고가 들어오던 날, 엄마는 번쩍이는 냉장고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걸 못하러 샀어. 장모님, 그동안 낡은 냉장고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실 테니까 고장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이 식당 바닥을 열심히 걸레질하며 아주 싹싹하게 굴었죠. 이혼의 공포를 뼈저리게 맛본 남편은 그날 이후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양복부터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야무지게 두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푹 쉬어. 밀린 설거지부터 청소기 돌리기, 아이들 놀아주기까지 집안일은 전부 남편의 차지가 되었죠. 게다가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정식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어머, 저 총각은 식당 새로 온 종업원인가 봐. 인물도 훤칠하고 아주 싹싹하네. 손님들이 칭찬을 건넬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던 남편이 큰 소리로 넉살을 부립니다. 총각이라니요. 저 여기 이 식당 사위입니다. 사위. 우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시거든요. 장사가 끝나고 나면 남편은 엄마의 어깨를 열심히 주무르며 너스레를 떱니다. 아유, 우리 장모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우리 장모님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장모님이 제일 우아하고 고급지십니다. 헤헤. 남편의 그 능청스러운 애교에 엄마도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시고 말죠. 아이고, 저 왼수. 입에 아주 참기름을 발랐나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물론 남편의 반토막난 용돈 30만 원 안에서 시어머니의 생활비가 얼마나 조달되고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이제는 브런치 모임이나 백화점 쇼핑 대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소박하게 지내시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죠. 가끔은 남편이 짠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자신이 내뱉은 오만하고 가벼운 말의 무게와 이기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인걸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 바닥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네 삶이란 참 얄궂습니다. 번쩍이는 거칠애보다 묵묵히 밥을 짓고 거친 손으로 다독여주는 가족의 온기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걸까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이 껍데기뿐인 얄팍한 도덕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남편과 학생은 참교육이 답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격이라는 건 번쩍이는 금붙이나 거칠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 남편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불판 앞에서 땀 흘리신 우리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고 고급지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 바닥을 박박 닦고 있는 남편을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본인이 내뱉은 그 천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 역시 끊어진 생활비의 팍팍함을 견디시며 이제는 허세 부리지 않고 주제에 맞게 살아가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훌륭하고 고귀하십니다. 누구도 감히 그 거룩한 삶을 함부로 깎아내릴 자격은 없어요. 오늘 제 속 시원한 참교육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맺힌 답답함까지 뻥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당당하고 멋진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